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오후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 공동결의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참정권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부 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 문제를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선이라고 해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한국노총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선이라 해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도가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그 목적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가 잘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서 또 조금 전에 보니까 택시 카풀법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회적 타협기구에 모두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일방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당이 많은 노력을 해줬지만 펼쳐왔던 정책들이 노동자, 서민들보다 경제계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한국당이 그동안 펼쳐왔던 정책들이 노동자 서민 대중보다는 경제계에 좀 치우친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려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면서 차량 공유경제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목숨을 건 극한투쟁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기 투항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의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택시업계와의 문제를 잘 푸는 게 미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카풀 서비스 문제에 대한 방안을 의논 중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에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한민국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21일 마포구청 다목적실에서는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탈북 학생 희망 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마포구청 다목적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북한 탈북 학생들과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성우 협의회장, 서혜석 제2지회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로문 지방자치TV 사장 등 다수의 저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학금을 지불해주면서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 아쉬움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날 서희석 회장은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탈북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의 선봉자가 되주기를 희망한다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그 멘토를 포함해서 조금이나마 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 이런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학업에 정진하며 지역사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탈북 학생들에게 일일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갖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청계천 공구거리, 이 최근 재개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상인들은 70년 역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철거와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청계천 공구거리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석 달 전부터 철거가 시작됐는데 벌써 4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숲회도시 환경정비사업 지정에 따른 민간개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담당했던 지역 내 70여 년 역사의 공구업계로 정밀 가공업계 등 처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재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존폐 위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70년 동안 돼 있는 자리에서 좀 쫓겨나게 생겨서.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나요?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전혀. 예, 공지도 없고. 저희는 이런 걸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냥 사업만 했던, 장사만 했던 사람들이고 셀을 깎고 선방공이고 용접공인데. 서울시청과 주무관청인 중구청에 현실적인 세입자 대책과 개발지역 내 산업용품 단지 조성 및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사업 시행사와 건물주에게만 일을 미룬 채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 상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발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온 청계천 공구거리. 상인들은 역사와 추억이 깃든 이곳을 제조산업 문화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J 뉴스 심재영입니다. 성동구가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환경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의 변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주거, 교육, 안전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 바로 지역 인프라죠. 그중에서도 도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는 최근 몇 년간 주변 환경에 따른 이딴 개발 호재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반면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성동구는 도로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금호역 장덕길과 금호로 일대에 도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장덕길 확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1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덕길은 금호역에서 금남시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m 구간입니다. 금호역에서 시작되는 보도협소 구간 110m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덕길 잔여 구간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냉장고나 소파 같은 대형 폐기물을 처분할 때 그동안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강북구가 대형 폐기물의 접수 관할 구역을 강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배출 신고 시스템도 올해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13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대형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형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문 신고는 버리는 곳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지난 12월 중순 청소행정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해당 동청사를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접수 관할 구역을 강북구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배출 신고 시스템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 개발 특구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안산 한양대 캠퍼스 일원을 안산 사이언스 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합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복구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경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등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이 모여있는 안산시 사동 일원. 경기도는 이곳을 안산 사이언스 밸리로 정하고 정부의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강소특구는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 물론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강소특구 지정과 육성을 위해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앞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펼 계획,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 창업화 지원,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이어 수원과 성남 시흥 등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강소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의식주, 그중에서도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 기부한 식품 등을 저소득층 주민들과 나누는 무료 마켓 푸르미 가게가 광주시의 새로운 나눔 매장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나섰는데요. 광주시의 사랑 나눔 마켓 푸르미 가게에 임하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푸르미 가게. 담당자들이 진열대를 둘러보며 필요한 상품을 찾습니다. 품목과 수량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 차에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목적지는 능평리에 사는 이선옥 어르신의 집. 푸르미 가게는 이선옥 어르신처럼 이동이 어려운 이용 대상자들에게 물품을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55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푸르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달 온 담당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이선옥 어르신. 물품 배달에 그치지 않고 말벗이 돼주는 담당자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선옥 어르신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물건도 쏘라 갖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추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푸르미 가게를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은 350명. 이용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무한돌봄센터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시 예산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푸르미 가게에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라면이나 즉석식품처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들에게는 월 3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포인트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화합과 시정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서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19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나라 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음악회에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영과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진성원이 협연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으로 새해 첫 시작을 알리고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과 성악가들의 멋진 오페레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강릉 커피거리와 주문진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백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우수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강릉 커피거리가 2015년과 17년에 이어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주문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과 항구가 유명한 곳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강릉시는 2019년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강릉 커피거리와 주문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략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시 전체 예산의 13.1%에 해당되는 45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속초시의 올해 노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9억여 원 증가한 450억여 원으로 관내 노인 인구 9,930명에게 290억여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5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속초시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88개소의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1억 5천만 원, 운영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며 그 밖에도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시설 기능 보강에도 나설 예정이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와 식사 배달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기존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생활관리사 인력도 23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됩니다. 평창구는 전 세계 청소년 합창단들이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9 평창 코리아 세계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이 개최된 건데요. 그중에서도 평창 스노우 합창단은 천상의 하모니로 평창을 대표했습니다. 그 현장에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기쁨과 행복,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경연대회는 지난해 평화의 중심이었던 평창에서 새롭게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합창단 국제대회가 없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계 어린이 합창대회가 평창 지역에서 개최돼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평창의 대표 어린이 합창단인 평창 스노우 합창단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처음이죠. 이번에 평창에서 이렇게 세계 청소년 합창제가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동안 했던 레파토리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곡으로 마음껏 그 무대를 즐기고 오자. 우리는 또 평창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거를 그냥 보여주고 오자.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맞춰 입었던 한복을 입고 그리고 그때 이제 했던 공연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노래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공연을 보여주자. 이번 세계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 합창단들은 추억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평창 스노우 어린이 합창단은 세계 무대에 처음 올라서는 기회를 가지며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얻었습니다. 평창 스노우 어린이 합창단은 평창 지역의 단 하나뿐인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개막식 성화봉송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공연 등 인기 합창단으로서 도약했는데요. 그만큼 단원들은 평창 지역의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창 스노우 어린이 합창단은 2015년 7월에 창단돼 정기 연주회를 2회 개최했으며 각종 초청 공연과 기획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횡성한우 체험관의 요리 체험실이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다은 리포터입니다. 최고 한우의 고장 횡성군에 문을 연 횡성한우 체험관. 지난해 12월 개관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횡성한우 체험관은 횡성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인데요. 개관과 함께 인기리에 운영 중인 이곳이 요즘 아이들의 요리 체험 공간으로 인기리에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20여 명이 방문해 떡갈비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떡갈비 만들어 왔어요.
떡갈비와 소시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체험은 횡성한우체험관 1층 한우요리 체험실에서 하루 3번 진행되는데요. 체험일 5일 전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떡갈비를 만들고 맛있게 시식도 해보는데요. 횡성한우로 만든 떡갈비는 아이들의 입맛에도 최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후 2,500여 명이 다녀간 횡성한우체험관은 방문객 중 600여 명이 떡갈비와 소시지 만들기 체험에 참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에만 관내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의 체험 예약이 총 9건, 190여 명에 달하는 등 현장 학습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횡성한우체험관은 요리체험실 외에도 2층 한우 스토리텔링장, 3층 한우체험 공간 등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횡성한우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체험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요리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전시 판매장을 이용해 미니장구 체험과 화각공예 상설 전시장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군 종합민원실이 팀별 민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종합 매뉴얼 작성으로 민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민원 업무 종합 매뉴얼을 읍면에도 배포해 전 직원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음성군 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움직임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제도약 추진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보령 시민의 라돈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보령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돈 측정기 기부 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협약식은 최근 침대와 아파트 대리석, 일부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해소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2,500만 원 상당인 휴대용 라돈 측정기 100대를 구입해 보령시에 기부하고 보령시는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16개 읍면동에 비치해 2월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어게인 1919 2019 다시 청소년이다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는데요. 이날 행사에 앞서 들어보자 100년 전 그날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발대식에는 구본영 시장, 탐방대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는데요. 구본영 시장은 탐방대원들에게 직접 목도리를 수여하며 탐방대원들을 응원했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후 탐방대원들은 중국 상하이에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탐방한 뒤 아운의 봉화제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3.1운동의 성지인 천안에서 청소년들이 100년 전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죠.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2019년 제1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며
사업 신청은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 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2019년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한 4개월간의 검증 활동을 마친 검증단이 부산, 울산, 경남시 도지사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고에 이어 부울경시 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정호 검증단 단장, 민홍철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등의 검증단 보고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부울경 단체장 공동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입장문 발표에 앞서 검증단의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자체 간 신공항 건설 갈등 조율로 탄생한 김해 신공항 합의 내용에는 대형 여객기와 화물 수송기 운항이 가능한 관문공항 기능이 조건이었지만 이번 검증 결과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능하며 단순 활주로 확장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돛대산 민항기 참사 등 악천후시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는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도심으로 둘러싸인 김해 신공항의 소음 피해입니다. 지금도 김해공항 인근의 북구, 사상구, 김해 시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비행 금지 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으로 확장해도 24시간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검증단의 보고를 청취한 후 부울경 지자체장은 공동 입장을 표명하고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2019년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포항시는 7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포항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은 기존의 엄숙하고 정형화된 행사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웃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7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 2019 포항 방문의 해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 포항시 관광 관련 단체, 문화 관광에 관심 있는 포항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선포식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재선정한 포항 12경 공표, 새롭게 제작한 포항 관광 홍보 동영상 상영,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포항시 홍보대사 김원효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시종일관 자연스럽고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관광산업 전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관광 마케팅을 위한 포항 12경을 재선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 12경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의 참여와 관광 관련 단체의 자문을 통해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포항 운하,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철길숲과 불회정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가 새롭게 선정됐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호미곶 일출, 내연산 12폭포 비경, 운제산 5어사, 경상북도 수목원, 죽장 하옥계곡, 장기읍성과 유배 문화체험촌이 다시 선정돼 명실상부한 포항 관광의 대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포항시는 2019 포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스탬프 투어, 4계절 특화 프로그램 운영, SNS 이벤트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예로부터 알이 꽉 찬 벌교 꼬막은 쫄깃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임금에게 진상된 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성에는 새꼬막으로 어촌 6차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철 별미 새꼬막 잡는 일로 어민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풍작입니다. 새꼬막은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갑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3배 정도 많고 산지 가격이 20kg 한 망에 10만원에서 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이 활발해 한 해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해 껍질째 꼬막을 삶아 시식용으로 나눠준 것이 외국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박람회 당일 일본의 4개 수산기업과 1,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을 얻어 꼬막 통조림 가공에 나섰고 햇섭 인증, 할랄 인증을 받아 수출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는 꼬막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 제품과 꼬막 통조림, 꼬막을 말린 건포, 새꼬막살 등이 있습니다. 진출한 국가는 중국, 유럽, 중동 지역 등 다양합니다. 2013년 100만 불 수출탑 수상, 2014년에는 3억 달러 수출 달성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해 이곳에서 소비하는 꼬막량은 500톤으로 보성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 3명이었던 직원도 꼬막 채취와 선별에 필요한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근직만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로 어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숙제를 여수시장만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시장 환경 개선과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서는 족발 곱창 특화거리인 갓돈 스트릿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점포별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이 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여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원 취임식과 더불어 2019년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이번 행사는 협회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지회장 2취임식,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기관장 및 여성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여성 CEO 양성 과정과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을 통해 여성 인재 발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현재 1,535개의 여성기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를 새로이 이끌어주실 지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김제시 지평선 조합 공동사업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이 김제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농협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초청 인사들과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김제시 남봉동에 위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3단계 평가를 거쳐 2018년도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보관시설과 토마토 선별기 등 다양한 유통시설 장비를 갖췄습니다. 김제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첨단시설을 구축하므로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므로 연간 2,000톤가량의 원예 농산물 처리가 가능해져 그동안 대형마트 등 납품이 어려웠던 지역 원예 농가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1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120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 대상으로 건강 100세 체조를 운영합니다. 평소 농사일로 굳어진 근육과 다리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1시간 동안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 요가 운동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별 혈압, 혈당 측정과 신체 계측이 사전에 이뤄지며 금연 절주 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 100세 체조는 작년 100개 경로당에서 운영됐으며 올해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20개 경로당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로당 건강 100세 체조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완주군이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합니다. 완주군은 주민등록증 하단의 발급일자가 2006년 11월 이전인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의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적인 용모 변화로 외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하려면 증명사진 한 장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손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인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해 오래되고 낡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완주 청년 점프 프로젝트가 새해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이번에 군에서 실시하는 청년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거버넌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역의 청년 협동조합, 씨앗 중심의 연구 용역 등의 다양한 참고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확대, 신규 과제를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완주군은 청년 쉐어하우스를 7곳 21명 규모에서 8곳 31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삼봉 웰링시티와 삼례읍, 고산면 등의 800여 세대의 행복주택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거점 공간도 지역별 거점 형태로 3개소에 3,000여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창업 공동체와 동아리를 양성하고 청년 인턴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업체에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2017년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운영해온 청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 발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행에도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단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통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완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무주군이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위촉했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직거래 추진팀과 실행계획 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직거래 추진팀에서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군청 농축산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마을 공동수집장 운영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활약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23일과 24일 군청 후정에서 열리는 설맞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시에서 사과를 비롯한 설맞이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반딧불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으며 전국에 팔려나가도록 하는데 우리 사업단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통사업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읍 장날을 맞아 반딧불 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무주지역본부, 시장상윤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무주군 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장보기를 비롯한 온누리 상품권 이용과 물가 안정 관련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장보기에 나섰던 황인홍 군수는 전통시장을 지키며 장사하시는 보람이 있도록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상인 여러분께서도 좋은 품질의 물건과 친절한 마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으고 시장을 지키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의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월 6일까지 무주군의 다양한 장터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홍역이 대구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 단계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